사람들이 대부분 책을 한 권 읽고 그 책의 내용을 다 흡수하려고 하고 그 내용을 다 기억할 수 없어요. 그럴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권장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공부를 잘하는 방법.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라. 끊임없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데 그럼 뭐가 남느냐? 끊임없이 그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과정에서 생기는 축적물, 마치 흐르는 강물에 생기는 축적물처럼 어떤 지나가는 그 과정에서 습득해 가는 것들은 축적이 돼서 내 안에 남게 돼 있다. 그게 흡수하는 거예요. 책을 읽죠. 우리 영화를 보죠. 음악을 듣죠. 그런 행동들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는데, 음악을 들음으로써 아니면 한 편의 영화를 봄으로써 한 권의 책을 봄으로써 타인의 관점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생각 없이 타인의 관점을 쭉 따라가게 되죠. 그러다 어느 순간에는 그 소설 속의 한 문장, 그 음악의 어떤 한 프레이즈, 영화의 한 장면이 내가 될 수도 있어요. 거기 감정의 이입이 오는 거죠. 관점의 이입을 통해서 감정의 이입이 오는데, 이게 사실은 인권에 발전하는 역사가 여기서 시작돼요. 우리가 노예에 관한 어떤 문제들, 여성의 인권에 관한 문제들, 그것이 어디서 시작되면 사실 소설 한 권에서 시작돼요. 소설을 읽어보면서 노예도 사람인데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거야? 라고 사람들은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책 한 권을 통해서 받았던 관점의 이입을 통해서 자기 감정의 이입이 되고,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되는 건데, 노예에 대해서. 그 다음에 노예에 대해서 저 사람도 우리가 같은 인간이다라는 인식이 확장되고, 그 확장은 계속 더 확장되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독서라는 건 단순히 지식의 양을 양쪽으로만 늘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의 창고에 누군가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을 계속 만들어가는 것. 저는 그게 독서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한번 어떤 선생님이 책은 땡땡이다 해갖고 아주 유명했던 책이 있어요. 베스트셀러. 그 맥락에서 저는 책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책은 침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 침이 뭐냐면 우리가 한의원 가서 맞는 그런 침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면 그 병의 역사가 짧으면 치유기간도 짧겠죠. 하지만 그 병의 역사가 길면 몸이 낫는 것도 쉽지 않아요. 침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삐고 어디 아프고 그러면 몇 번의 침으로 날 수 있지만, 내 병의 역사가 아주 오래면 몇 번 한의원과 침 맞는 걸로 낫지 않아요. 저는 책을 침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런 걸 한번 딱 보고 책을 읽고 할 때 어떤 문장에서 아니면 그 책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서 감동을 느끼거나 감흥을 느끼거나 공감을 하면 나도 이렇게 해봐야지 라는 마음을 먹게 돼요. 그건 아주 순수한 마음이고 진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결심한 게 오래가지 못 가요. 왜? 생각은 빨리 바뀔 수 있어도 몸은 빨리 안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책은 침처럼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탁 자극을 줄 수 있지만, 그 자극받은 내 몸이 바뀌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책은 침이에요. 근데 그 침을 거부하고 피하고 하면 할수록 나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그건 우리가 한번 각자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흐르는 강물을 좀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흐르는 강물들은 그 강물들이 무엇을 안고 강이 흘러갈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사실 그 물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물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어느 퇴적물들이 생겨요. 하구에 생기는 모래 퇴적들, 여러 가지 그 강가에 축적된 것들, 그건 다 물이 흐르면서 가지고 온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게 독서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대부분 책을 한 권 읽고 그 책의 내용을 다 흡수하려고 하고 그 내용을 다 기억할 수 없어요. 그럴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권장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공부를 잘하는 방법.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라. 끊임없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데 그럼 뭐가 남느냐? 끊임없이 그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과정에서 생기는 축적물, 마치 흐르는 강물에 생기는 축적물처럼 그게 흡수하는 거예요. 처음에 1년, 10대 때, 10대 초반 때, 10대 후반 때, 20대 초반 때, 20대 중반 때, 30대 때, 40대 때 수없이 읽었던 책들, 별로 기억에 남는 것도 없고 무엇이 남는지 모르고 지나갔던 그 수많은 책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제가 글을 쓰면서 그 어느 날에 읽었던 그 책들이 내게 말을 걸어와요.
그때 놀라움이 있죠. 그래서 책을 100% 흡수하려고 마음은 갖지 마라. 근데 내가 흐르는 강물처럼 어떤 지나가는 그 과정에서 습득해 가는 것들은 축적이 돼서 내 안에 남게 돼 있다. 그런 믿음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 보니까 이 독서한 내용을 글로 기록하는 다양한 블로그 활동 하시는 분들 보니까 정말 놀라웠어요. 이렇게 글을 잘 정리할 수가 있지? 내 생각보다 더 훌륭하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 그런 어떤 놀람들을 가끔 보곤 했는데요. 저도 예전에 참 책을 꼼꼼하게 봤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도 책을 꼼꼼하게 보지만 그 인상적인 문장들은 메모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내가 어떤 한 권의 책을 보면 내가 누군가에게 그 책을 한 10분에서 15분 안에 설명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고민해 봤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본 책들을 요약을 잘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타인에게 설명할 수 있는 만큼 그것이 내가 아는 범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늘 바빠요. 할 게 정말 많아요. 시간이 생겨서 무엇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결과물을 내기 어려워요. 실제로 그때 그거 내가 안 하니까요. 시간이 생기면 나 딴 거 하니까. 몸이 피곤하면 쉬고 널브러져 있는 게 훨씬 더 편하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독서뿐만 아니라 공부도 그렇지만 쉬는 것도 운동도 독서도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하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제가 정말 엄청난 양의 책을 읽어왔는데 항상 하루에 어떤 시간은 전공과 무관한 책을 읽는 시간을 꼭 만들었어요. 바쁠 때는 그냥 하루에 15분. 좀 더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그보다 좀 더 많은 시간을. 근데 꼭 시간을 정해놓고. 이게 저의 어떤 작은 습관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공부법 수업이라고 해서 이 책 보면 시험을 되게 잘 보는 어떤 비법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작게는 공부지만 좀 더 크게 우리가 어떻게 삶을 대할 것인가에 대한 나의 태도들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마저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 방법, 나마저 나를 윽박지르지 않게 하는 방법,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가 유럽의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느낀 것은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되게 열심히 산다. 그건 좋은 것 같은데 한편으로 또 짠한 마음이 들어요. 왜냐면 이렇게까지 각박하고 절박하게 살아야 되나? 그래야지 겨우 좀 뭔가를 하나? 그럴 땐 좀 짠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안 하면 뭐가 남을까요? 막 살아서는 정말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스터디언 구독자분들은 아마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막 살아서 남는 게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의미 있게 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런 귀한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